미 국무부 방산협력관의 충격 폭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 K9 기술을 훔치려 했습니다.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5단계 기술 탈취 계획. 한국인 기술자 추방부터 강제 인수까지 치밀한 각본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문서를 입수하고 유엔에서 폭로하자 전세는 단숨에 역전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다를 게 뭐냐? BBC와 CNN의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강타한 순간 불과 72시간 만에 유럽 전체가 등을 돌리고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맹을 배신한 미국의 충격적 민낯 지금 낱낱이 공개됩니다. 저는 매튜 해리슨입니다. 미 국무부 방산협력관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새벽 펜타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을 때만 해도 평범한 회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국방부 차관보 랜돌프 게이츠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게이츠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ERCA 프로그램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ERCA는 미군의 차세대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6년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야심작이었죠. 포병 사거리를 30km에서 70km로 늘리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포신이 견디지 못합니다. 육군 기술 담당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00발도 안 돼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완전한 설계 실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게이츠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화면에 나타난 건 한국의 K9 자주포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미국이 외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는 건 사실상 백기투항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전 세계 자주포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게이츠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정확도, 사거리, 발사 속도, 기동성, 내구성, 모든 부문에서 K9이 압도적 1위입니다.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K9의 명중률은 98%, 독일 PH-2000은 92%, 영국 AS-90은 89%에 불과했죠. 연사 속도는 분당 9발로 경쟁사 대비 50% 빨랐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생산 속도입니다. 게이츠가 강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즉시 납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고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생산하는 방식이죠. 폴란드도 그렇게 했다던데. CIA 분석관 사라 첸이 끼어들었습니다. 계약 후 2달 만에 첫 물량을 받았대요. 독일은 2년이 걸렸는데 말이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과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이츠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들어보세요. 한국에 미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걸 겁니다. 존스법을 활용해서 말이죠. 존스법은 미국 내 운송과 제조에 관한 보호주의 법안이었습니다. 사실상 외국 기업을 미국에 묶어두는 족쇄나 다름없었죠. 한화가 미국에 공장을 짓게 만듭니다. 기술 이전을 받고 노하우를 습득한 뒤 게이츠가 말을 멈췄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인수합니다. 회의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사실상 기술 절도 계획이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써먹은 수법이죠. 게이츠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더 세련되게 할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사라 첸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조지아주 한국 공장들 보세요. 비자 문제로 한국 기술자들을 대량 추방했잖아요. 공장과 기술만 남고 사람은 쫓아낸 거죠. 바로 그겁니다. 게이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일단 미국에서 생산하게 만들고 기술을 다 빼낸 다음 한국인들은 내보내는 거죠. 저는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 같았거든요. 9월 말까지 제안서를 받겠다고 통보하세요. 게이츠가 지시했습니다. 시간을 짧게 주면 제대로 검토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라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죠. 한국도 우리 기술로 성장한 거잖아요.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며칠 뒤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직접 협상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강태원 총괄과의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화 관계자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매튜 해리슨 씨죠?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주 사업 총괄 강태원입니다. 강태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고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은 엘리트였죠. K9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군이 우리 자주포를 선택한다면 큰 영광이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곧 우리의 먹잇감이 될 거야. 하지만 다음날 판교 연구소에서 본 것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판교 연구소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강태원이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K9 생산 라인입니다. 월 30대까지 생산 가능하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했고 품질 관리도 미국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폴란드에 납품한 물량도 여기서 나갔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루마냐, 노르웨이, 이집트까지요. 강태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년엔 호주도 계약할 예정입니다. 회의실로 이동하며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K9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들어보죠. 강태원이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입니다. 존스법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할 무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해요. 순간 강태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국 공장을 지으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텍사스나 엘라베마에 생산 시설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부지는 제공할게요. 강태원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최근 조지아 사태 아시죠? 한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건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변명했습니다. 아니요. 강태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도 체포됐어요. 현대차 공장에서만 200명이 연행됐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정식 엔지니어였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TSMC 아시죠? 강태원이 계속했습니다. 작년에만 1조 7천억 적자입니다. 미국인 인건비가 대만의 5배예요. 기술자는 구하지도 못하고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강태원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매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미국 진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해요.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가 한국에서 부품을 보낼 때마다 25% 관세를 물어야 해요.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강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K9의 핵심 부품 중 70%가 한국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미국엔 그런 공급망이 없습니다. 저는 게이츠에게 보고하기 위해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공급망이 생각보다 탄탄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강태원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이 미국의 조선, 반도체, 자동차를 빼앗아갔다고요. 그건 선거 레토릭일 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강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 아시죠? 기술만 빼가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다 쫓아냈어요. LG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중국이 했던 짓을 미국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강태원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공장 지으라. 기술 이전하라. 그 다음엔 나가라. 이게 패턴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그래도 미군과 함께한다는 건 명예로운 일 아닙니까? 강태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매튜 씨, 한국 방산이 왜 성장했는지 아세요? 미국의 기술 지원 때문 아닙니까?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1970년대 한국 자주포입니다. 미국이 M109 기술 이전을 거부해서 우리가 독자 개발했죠. 그게 K9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거부가 오히려 한국 방산 독립의 계기가 됐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태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갑니다. 다른 길이요? 유럽이나 중동이죠. 거기선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줍니다. 미국처럼 하청업체 취급하지 않아요. 저녁이 되자 서울 시내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비공식 만남이었죠. 매튜 씨, 강태원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한국을 동맹으로 생각하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즉답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조건을 거나요? 9월 말까지 답변하라니 이건 최후 통첩 아닙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우리 직원 하나가 그러더군요. 강태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골든 리트리버로 본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충성스러운 게 말이에요. 순간 게이츠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프로젝트 이름도 골든 하베스트였죠. 황금 수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강태원이 잔을 비웠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게이츠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이 미국 공장 건설을 꺼려해요. 압박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다른 옵션도 있다고 하세요. 독일이나 영국 말입니까? 그래요? 경쟁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얕본 건 아닐까? 그들이 정말로 우리 제안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곧 목격하게 될 미국의 계획이 완전히 들통난 그 충격적인 순간을요. 다음날 아침 강태원이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매튜 씨,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국방부와 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해요. 세종시 정보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선다는 건 심상치 않은 신호였거든요.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윤서진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매튜 해리슨 씨, 미국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어요. 라고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존스법 전문이었죠. 이 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사실상 미국 기업 소유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변명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법무팀이 분석했어요. 윤서진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 기억하시죠? 1980년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압력에 못 이겨 현지 공장을 지었던 사례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죠?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기술은 미국에 남고 수익은 제한되고 결국 미국 회사들과 합병하거나 철수했습니다. 그건 다른 경우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정말요? 산업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최근 사례를 볼까요?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문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마세요. 문서 제목은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회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3단계를 보세요. 윤서진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단계적 축출. 4단계 핵심 기술 미국 이전. 5단계 한화 미국 법인 인수.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완전히 들통난 거였어요. 이래도 파트너십이라고 하실 건가요? 강태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윤서진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CIA 보고서예요. 한국 방산 기술 획득 전략이라는 제목이죠. 문서에는 한국의 핵심 방산 기술 20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K9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게 동맹국이 할 짓입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화를 냈습니다. 이건 산업 스파이 아닌가요? 저는 이런 건 몰랐습니다.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몰랐다고요? 윤서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참석한 회의 내용인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윤서진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미국 내 생산 요구는 거부합니다. 둘째, 기술 이전 없는 완제품 수출만 가능합니다. 셋째, 이 조건이 불만이면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다른 곳에서 구매할 겁니다.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강태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독일 PH2000은 대당 가격이 우리의 2배입니다. 납기는 3년이고요. 영국은 더 비싸죠. 하지만 미국 시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미 포기했습니다. 윤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폴란드와 추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300대 추가 주문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제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방한합니다. 100대 계약 예정이죠. 강태원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미국 없어도 됩니다. 유럽과 중동 시장이 더 크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윤서진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배신이요? 윤서진이 되물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배신한 건가요? 동맹국의 기술을 훔치려 한 건 미국 아닙니까?
우리는 한국을 도왔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요. 윤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튜 씨, 역사를 아세요? 1970년대 미국이 한국에 뭘 했는지, 무슨 말씀이신지. 닉슨 독트린이요. 주한미군 철수하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독자 방위력을 키운 겁니다. 미국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요. 그녀가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1975년 한국 최초의 자주 개발 미사일입니다.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건 과거 일입니다. 과거가 반복되고 있어요. 윤서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우연인 줄 아세요? 계획된 거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녀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였어요. 한국 기술자 우선 단속 지침이라고 익혀있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고급 기술 보유자를 타겟으로 하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을 쫓아낸 거였어요. 이래도 미국을 믿으라고요? 강태원이 물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입니다. 맞아요.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너무 많은 시장이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강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튜 씨, 개인적으로는 안 됐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 같은데 당신 정부가 문제네요. 저도 모든 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도 결국 그 시스템의 일부잖아요. 호텔에 도착한 저는 즉시 게이츠에게 전화했습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한국이 우리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게이츠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부 문서를 입수한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욕설이 들렸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하세요. 게이츠가 지시했습니다. 언론을 동원해서 한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제 이메일에 무언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죠. 제목은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자 오래된 문서 스캔본이 나타났습니다. 1973년 작성된 미 국무부 기밀 문서였어요. 제목은 한국 방산 기술 이전 차단 지침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방산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 모든 핵심 기술 이전을 차단하고 한국을 영구적 구매자로 묶어둬야 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의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에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로버트 해리슨, 1951년에서 2019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리슨?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1973년 8월 15일, 오늘 한국 국방부 친구를 만났다. 그가 울면서 말했다. 미국이 또 배신했다고. M109 자주포 기술을 달라고 5년을 애원했는데 끝내 거부당했다고?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73년 9월 2일, 한국이 독자 개발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움 없이 자주포를 만들겠다고 한다. 불가능할 거라고 다들 비웃었다. 1978년 5월 10일, 한국이 해냈다. K105 자주포를 독자 개발했다. 미국제보다 못하지만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역사의 증언이었어요. 1985년 3월 3일, 한국이 K9 개발을 시작했다. 이번엔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한다. 펜타곤은 비웃었지만 나는 그들이 해낼 거라 믿는다. 1999년 12월 31일, 새 천년을 앞두고 생각한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어요. 2019년 1월, 임종 직전 구술. 내 손자가 국무부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매튜라는 아이다. 이 일기를 그에게 전해주고 싶다. 한국을 존중하라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의 일기였어요. 로버트 매튜 해리슨, 한국전 참전 용사이자 전직 국무부 아시아 담당관. 이메일 발신자가 추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한 몇 안 되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의 유지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벗이라고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한국 관련 일을 하셨나요? 그럼 6.25 참전 후에 국무부에서 30년간 한국 담당이셨잖아. 왜?
할아버지가 일기를 쓰셨어요? 아, 그 낡은 일기장들? 다락방에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한국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셨는데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가 50년 전에 경고한 일을 우리는 또 반복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강태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이메일 보내신 분이 누구죠? 강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가요?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죠. 할아버지 일기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한국 국방부 기록 보관소에 사본이 있었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직접 전달하신 거예요. 언젠가 손자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튜 씨, 역사는 반복됩니다. 강태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1973년에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독자 개발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파트너십을 원해요. 진짜요? 강태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국방부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조항들이 있었어요. 제7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든 핵심 기술을 미국 정부에 공개한다. 제12조. 미국 정부는 필요시 한화 미국 법인을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한국인 기술자는 미국 정부 요청 시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이게 파트너십입니까? 강태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1985년에 쓰신 내용이 있어요. 강태원이 일기장 복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영원한 2등으로 만들려 한다. 하지만 한국인의 피 속에는 독립의 의지가 흐른다라고 쓰여 있네요. 할아버지가 한국을 정말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강태원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니까요. 무슨 기회요? 진실을 선택할 기회입니다. 당신 정부에 진실을 말하세요.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말하기로. 할아버지가 못다 한 일을 제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국 정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반격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9월 말, 데드라인 이틀 전,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방국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K9 자주포 현지 생산 요구를 공식 거부합니다. 우리는 기술 주권을 지킬 것입니다. 방송국 스튜디오가 술렁거렸습니다. 이것은 반미가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만든 K9을 왜 남의 나라에서 만들어야 합니까? 그것도 우리 기술자들을 쫓아낼 계획을 세운 나라에서요. 대통령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본 그 문서들이었어요.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이 문서를 보십시오. 미국의 계획입니다. 우리 기술을 빼앗고 우리 사람을 내쫓으려는 계획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게이츠였죠. 받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이미 유럽 5개국과 협상을 시작했고 중동 3개국이 대기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윤서진 본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K9의 해외 수주 현황입니다. 폴란드 650대, 루마니아 200대, 노르웨이 150대, 이집트 300대, 호주 250대, 총 1550대가 이미 계약됐거나 협상 중입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엄청난 규모였거든요. 반면 미국은 단 200대를 조건부로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술을 다 내놓으라면서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걱정 안 하십니까? 우리는 미국과 적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윤서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종속도 거부합니다. 대등한 관계를 원할 뿐입니다. 중국이 접근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폭탄 발언이었어요. 중국이 K9 1000대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합니다. 저는 강태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계획이었나요?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오후에 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자회견이었죠. 한화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합니다. 유럽 현지 생산입니다. 또다시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폴란드 정부와 합작 투자를 합의했습니다.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유럽 전체에 공급합니다. 폴란드는 땅과 인력을 제공하고 우리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50대 50 지분입니다. 미국과 다른 점이 뭡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기술자를 환영합니다. 영주권도 즉시 제공하고 자녀 교육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존중합니다. 저는 게이츠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앙입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유럽과 손잡으면 우리는 완전히 배제돼요. 제가 경고했잖아요. 한국을 너무 압박한다고. 닥치세요. 당신이 일을 망친 거야. 저는 끊어버렸습니다. 더 들을 가치가 없었어요. 저녁 강태원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매튜 씨, 우리도 살아야 해요. 강태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조지아 사태 보셨잖아요. 우리 직원 가족들이 새벽에 끌려갔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아빠 찾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MIT 박사인데 조지아 공장에서 일했죠. 비자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이스가 들이닥쳤어요. 그건 실수였을 겁니다. 실수. 강태원이 웃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명단에 있었어요. 고급 기술자 우선 단속 명단에요. 강태원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족의 사진이었어요. 김 과장 가족입니다. 큰애가 하버드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추방되면서 다 물거품이 됐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강태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왜 미국을 믿어야 하죠? 언제든 우리를 버릴 나라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직접 전화했어요. 강태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최고 대우하겠다고. 시민권도 주고 자녀 교육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요. 그게 진심일까요? 적어도 새벽에 우리 직원을 끌고 가진 않겠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한국 편에 선 거예요. 독일 국방장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 기술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프랑스도 가세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동맹의 정신에 어긋난다. 심지어 영국까지 나섰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우리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미국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날 밤, 사라 첸이 급히 서울로 왔습니다. 매튜, 큰일이야. 의회가 난리가 났어. 무슨 일인데? 상원 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왜 한국을 잃었냐고. 게이츠는 이미 사임 압력을 받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야. 밖에서는 한국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폴란드에서 K9 추가 도입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500대 추가 계약으로 총 1150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미국이 원했던 200대의 거의 6배였습니다. 사라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어. 이제 어떻게 하지? 글쎄, 사라가 창밖을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할지도 몰라.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당장 워싱턴으로 돌아오세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직속 비서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분명 모든 카드를 쥐고 있었는데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누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한국 자주포 하나 못 사는 겁니까? 게이츠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비합리적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당하다고요? 대통령이 끊었습니다. 방금 폴란드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우리가 한국 기술을 훔치려 했다더군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대통령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이게 전 세계 언론에 다 공개됐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각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한국 K9을 계산에 넣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옵션은 없습니까? 독일은 가격이 2배고 3년 걸립니다. 영국은 생산 능력이 없고요. 대통령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죠? 그때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더 심각한 건 나토 동맹국들의 반응입니다. 또 뭐요?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한국과 직접 방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요. 배신자들, 게이츠가 소리쳤습니다. 배신은 누가 한 겁니까? 국무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 기술을 훔치려 한 게 맞잖아요. 그때 CIA 국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긴급 보고입니다. 뭔데요?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전례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K9 1000대 구매와 함께 한중 방산 기술 협력을 제안했어요. 뭐라고요? 대통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아직 답을 안 했지만 진지하게 검토 중이랍니다. 이건 재앙이야. 게이츠가 절규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아시아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요.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해리슨, 당신이 현장에 있었죠. 정확히 뭐가 문제였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각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계속하세요.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선택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종속국으로 봤고요. 게이츠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아니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을 영원히 잃을 겁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첫째,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조지아 사태와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에 대해서요. 사과라고요? 게이츠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완제품 구매, 기술 존중, 한국인 엔지니어 비자 보장.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리슨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하지만 게이츠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건 굴복입니다. 굴복이 아니라 현실 인정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K9이 필요해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리슨, 당신이 다시 한국으로 가세요.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요. 어떤 제안이요? 한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세요. 단, 중국과 손잡지 말고요. 회의가 끝나고 게이츠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아니요. 당신의 오만 때문입니다. 뭐라고? 한국을 호구로 봤잖아요. 골든 리트리버라고 했죠? 시키는 대로 하는 충견이라고. 게이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호랑이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속보입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포괄적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3,000대 이상의 K9을 도입하기로 라고 앵커가 말했습니다. 미국 방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12%, 레이시온 -15%.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최대 시장을 잃었어요. 또 다른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호주라 K9 400대 추가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제 M109 팔라딘 계약을 취소하고 저는 강태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적이 될지, 친구가 될지. 다시 서울로 향하기 전 폴란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매튜 해리슨 씨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워싱턴에 오셨어요. 의외의 제안이었지만 중요한 기회였죠. 폴란드가 왜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폴란드 대사관 회의실, 마리우시 코발스키 국방장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해리슨 씨, 미국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직접 설명하러 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마스를 원했어요. 2년을 기다렸죠. 미국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2027년까지 기다리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데 3년을 기다리라고요? 생산 능력이 한계가. 한국은 달랐습니다. 코발스키가 끊었습니다. 계약 후 2달 만에 첫 물량이 도착했어요. 우리 군이 긴급히 필요하다니까 한국군 재고에서 뺏어 보냈어요. 그게 가능했습니까? 한국 국방장관이 직접 결정했답니다. 동유럽의 안보가 곧 자유진영 전체의 안보라면서요. 코발스키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군사훈련장 영상이었어요. 보세요. K9으로 훈련하는 우리 군인들입니다. 미소 보이시죠? 왜일까요? 좋은 장비라서? 아니요. 한국 교관들이 가족처럼 대해줘서예요. 미군 교관들은 우리를 2등 시민 취급했지만 한국인들은 진짜 형제처럼 가르쳐줬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 이전입니다. 코발스키가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블랙박스로 줍니다. 고장나면 미국에 보내야 해요. 한국은?
수리 방법을 가르쳐주고 부품 생산도 허락했어요. 그럼 폴란드가 독자 생산을 5년 안에 가능할 겁니다. 한국이 도와준다면요. 이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을 고객으로만 봤지만 한국은 진짜 파트너로 대했던 거예요. 해리슨 씨,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발스키가 진지해졌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한국과 방산 동맹을 맺을 겁니다. 나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토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무기는 한국제로 바뀔 거예요. 더 싸고, 더 좋고, 더 빠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코발스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국도 변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바뀐 걸 모르고 있었던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럽 각국 국방 관계자들이 대거 입국하고 있었어요. 저기 독일 국방차관이네요. 옆 사람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도 있고요.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까지 한국이 유럽 방산의 메카가 되고 있었습니다. 강태원을 만난 건 판교가 아닌 창원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력 공장이 있는 곳이죠. 여기 보세요. 강태원이 생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주문이 밀려서요. 얼마나 밀렸습니까? 3년치요. 유럽에서만 2,000대, 중동에서 800대, 아시아 500대. 미국 물량은 없네요. 강태원이 저를 봤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 내밀면 자리는 있습니다. 단, 줄을 서야겠지만요. 공장을 둘러보다 특별한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K9PL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폴란드 버전입니다. 강태원이 설명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사양으로 개조했어요. 엔진도 폴란드가 선호하는 독일제로 바꿨고요. 미국 기업은 절대 안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드니까요. 점심은 창원 시내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매튜 씨, 새로운 미국 제안이 뭡니까? 완제품 구매, 기술 존중, 비자 보장,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공식 사과. 강태원이 놀랐습니다. 미국이 사과를? 저도 믿기 힘들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강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첫째, 구매 수량 확약, 최소 500대.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엔지니어, 미국 연수 프로그램, 비자 말고 영주권 트랙으로.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태원이 진지해졌습니다. 한미 방산 기술 공유 협정, 일방적 이전이 아닌 상호 교류요. 이건 충격적인 요구였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공유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국도 배울 게 있을 겁니다. 강태원이 웃었습니다. 우리 드론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사이버전 능력도요. 오후에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미국이 진짜 변할까요? 그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70년간 우리를 하위 파트너로 봤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중국 견제가 절실하거든요. 중국 카드는 우리도 있어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중국 국방부장이 또 전화했어요. 조건을 더 올렸더군요. 얼마나요? K9 1,500대, 기술 공유, 그리고 500억 달러 투자. 거부하실 거죠? 글쎄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오만하게 나온다면 위협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중국과 손잡을 수도 있었어요. 저녁, 강태원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튜 씨,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왜요? 손자가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다음날 워싱턴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다고. 워싱턴에 돌아온 다음날 미국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배은망덕한 한국, 70년 동맹을 배신하다. 폭스 뉴스 헤드라인이었죠.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중국과 손잡으려 한다. CNN도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신속하고 치밀했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영문 팩트체크 자료가 전 세계 언론사에 배포됐어요. 제목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70년 한미동맹의 진짜 숫자들이었죠. 첫 페이지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한 금액, 방위비 분담금 누적 580억 달러, 미군 기지 제공, 토지 가치 2천억 달러, 베트남전 파병 대가로 받지 못한 비용 300억 달러. BBC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반박이 타당하다. 미국이 일방적 시혜를 베푼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호 이익 관계였다.
일본 NHK도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K9 거부 사태, 미국의 오만이 부른 자충수, 프랑스 르몽드는 더 직설적이었죠. 미국의 기술 약탈 시도가 들통났다. 백악관은 긴급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저도 참여했죠. 역공하세요. 게이츠가 지시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산업부가 발표한 한국 방산 독자 개발 연대기, 1970년대부터 미국이 거부한 기술 이전 목록과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 목록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더 타임스가 이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거부 때문에 오히려 독립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유럽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디벨트 기고문을 냈어요. 미국의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 기술 파트너십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유럽은 한국과 진정한 기술 동맹을 맺을 것이다. 미국 여론도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심층 기사를 냈어요.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미국판 기술 약탈 계획. 기사는 제가 제공한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익명으로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잃고 있다. 우리의 오만 때문에 상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게이츠가 증인으로 나섰죠. 왜 한국을 잃었습니까? 상원의원이 추궁했습니다. 잃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비합리적인 거죠. 비합리적이라고요? 기술을 훔치려 한 게 누군데요? 게이츠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계 미국인 상원의원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제 삼촌이 조지아에서 체포됐습니다. 합법 비자로 20년간 일한 엔지니어였는데 새벽에 끌려갔어요. 이게 우리가 동맹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절묘한 타이밍에 또 한 발 나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방산 70년사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12개 언어 자막과 함께 24시간 만에 조회수 2천만, 댓글은 압도적으로 한국 지지였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다. 한국 대단하다. 독자 기술로 여기까지. 폴란드 사람입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사라 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튜, 우리가 완전히 밀리고 있어. 퍼블릭 디플로머시에서 한국이 이렇게 능할 줄은. 한류로 단련됐잖아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CNN 단독 인터뷰에 출연했어요. 완벽한 영어로 30분간 미국 앵커와 토론했죠. 우리는 미국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존경과 종속은 다릅니다. 중국과 협력할 겁니까? 우리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협력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미국이죠.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동맹이 서로를 속인다는 건 슬픈 일이죠. 인터뷰 후 CNN 여론조사 한국 입장이 정당하다 68%. 백악관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소통 부재를 인정한다. 조지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감이 아닌 사과가 필요하다.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상원 청문회가 끝난 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의회 내부 고발자로 나서기로 한 거죠. 하지만 먼저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라 첸이었어요. 사라, 우리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조용한 카페에서 사라는 한참 커피잔만 돌렸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처음엔 당연히 국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동맹의 의미를 잊었던 것 같아.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손 내밀고 있잖아. 우리 때문에.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당신도 알고 있었죠?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IA도 참여했어. 한국 방산 기업 정보를 수집했지.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임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라가 망설였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 가족들이 울던 모습을 봤어. 그때 깨달았어. 우리가 괴물이 되고 있다는 걸. 저는 결심을 털어놨습니다. 의회에 증언하려고 해요. 사라가 놀랐습니다. 커리어 끝이야. 할아버지 일기를 읽었어요. 5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더군요. 그때도 미국은 한국을 속였고 한국은 독자 생존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끝내고 싶어요. 진실을 말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사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 전체 파일이야. CIA 파트까지 포함해서. 왜 이걸? 나도 진실편에 서고 싶어. 사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증언할게. 다음날 하원 외교위원회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와 사라는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죠.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을 탈취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탈취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문서를 보세요. 5단계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1단계 미국 공장 유치, 2단계 기술 이전 강요, 3단계 한국인 기술자 추방, 4단계 핵심 기술 확보, 5단계 한화 미국 법인 강제 인수. 의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네. 저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조지아 한국인 체포도 계획된 거였습니까? 그건 제가 망설이자 사라가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토안보부와 협의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죠.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스터 해리슨, 왜 이제 와서 증언합니까? 저는 할아버지 일기를 꺼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 참전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미관계를 위해 일하셨죠.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일기를 읽었습니다. 한국을 존중하라. 그들은 우리의 형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50년 전에도 우리는 한국을 배신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종속시키려 했죠. 그 결과 한국은 독자 노선을 걸었고 지금의 K9이 탄생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번엔 다르게 끝냅시다. 한국에 사과하고 진정한 파트너가 됩시다. 늦기 전에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게이츠를 마주쳤습니다. 배신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진실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커리어 끝장날 거야. 그래도 후회 없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원이었어요. 매튜 씨, 증언 받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 정부도 입장을 제고하고 있어요.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도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를 부른 거예요. 해리슨, 앉으세요. 대통령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당신 증언 때문에 난리입니다. 언론도, 의회도, 동맹국들도 죄송합니다. 각하. 아니요.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겠죠. 진실을 말해줘서.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방금 한국 대통령과 50분간 통화했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대화였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매우 직설적이더군요. 미국은 우리를 70년간 주니어 파트너로만 봤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사과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이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리슨, 세상이 변했어요. 우리만 1950년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국가가 됐는데 국무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각하, 한국 측 반응입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답니다. 조건이 있겠죠? 네. 3가지입니다. 국무장관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조지아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둘째, 방산협력 새 협정 체결. 기술 상호 존중이 핵심이고요. 셋째는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10년 복수 비자에 가족 동반, 영주권 패스트 트랙까지.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 들어주면 우리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각하,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이건 굴복이 아니라 현실 인정입니다. 한국 K9 없이는 우크라이나 지원도 대중국 견제도 어렵습니다. 국방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각하, 긴급 보고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한국 정보부가 포착했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정보도 못 얻게 됩니다. 대통령이 결심했습니다. 한국 조건을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요? 내가 직접 서울에 가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만들어야죠. 일주일 후 에어포스원이 서울에 착륙했습니다. 저도 수행단에 포함됐죠. 공항에서 한국 대통령이 직접 영접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환영합니다. 대통령 각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청와대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배석자로 참여했죠. 한국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트너는 아니었죠. 인정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길 바랍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깨달았을 뿐이죠. 한국 대통령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한미 방산협력 협정 초안입니다. 핵심은 상호 존중과 기술 주권 인정입니다. 내용을 보니 파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한국은 미국과 전략 무기를 공동 개발한다. 수익도 50대 50으로 나눈다. K9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500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단, 완제품 수입 조건으로요. 가격은? 동맹 특별가로 하죠. 단위당 20% 할인? 미국 대통령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동맹이니까요. 한국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동맹 말입니다. 강태원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게 눈인사를 보냈죠. 기술 협력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강태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드론과 자주포 기술을, 미국은 스텔스와 엔진 기술을 공유합니다. 그럼 차세대 무기를 공동 개발하자는 건가요? 네. 이름도 정했습니다. KA 자주포, 코리아, 아메리카 합작품이죠.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에 한국 대통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조지아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공동 조성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튜 해리슨 씨를 한미 방산협력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놀란 눈치였죠. 진실을 말한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양국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요. 미국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해리슨, 어떻습니까? 영광입니다. 각하. 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한미동맹 이점형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것이 새 시대 정신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두 정상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와대 만찬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만찬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죠. 70년 전 우리는 폐허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 다시 만납니다. 새로운 70년을 위하여.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함께 걸어온 길에 감사하며 함께 걸어갈 길을 기대하며. 만찬 중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한화 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한미 합작 생산 모델을 제안합니다. 한국에서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일자리는 나누고 기술은 공유하는 거죠. 로키드 마틴 CEO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도 한국의 생산 효율성을 배우고 싶었어요. 국방장관들끼리 실무회의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동으로 하면 어떨까요? 한국 국방장관이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한국이 K9 300대를 즉시 제공하고 미국이 수송과 훈련을 담당하는 겁니다. 비용은 50대 50으로 나누죠. 자유진영 공동 책임이니까요. 미국 국방장관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일 줄은. 우리도 국제사회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이제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강태원과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튜 씨, 공동의장 축하해요. 당신 덕분입니다. 진실을 알려줘서. 아니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죠. 강태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미 방산협력위원회 첫 프로젝트 제안서예요. 벌써 준비했어요? K2 에이브람스. 한국 포탑을 미국 전차에 얻는 프로젝트예요.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미국 전차 차체는 튼튼하지만 포탑이 약해요. 한국 포탑은 정확하지만 차체가 약하고요. 합치면 완벽한 전차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서로의 강점을 합치는 거예요. 다음 날 양국 정상은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상징적인 장소였죠. 여기서 전쟁이 멈췄고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군요. 미국 대통령이 감회에 젖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립에서 협력으로.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함께 군사분 개선을 넘었다 돌아왔습니다. 평화와 협력의 상징적 행보였죠. 그 순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도발입니다. 한국군 관계자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침착했습니다. 함께 대응합시다.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한 팀이니까요.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30분 만에 한미 공동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의 정보 자산과 미국의 타격 능력이 완벽히 결합됐죠. 저녁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식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라 첸도 합류했어요. 매튜, 우리가 해냈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윤서진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첫 프로젝트가 중요할 것 같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됐어요. 강태원이 웃었습니다. K9 미국 버전. US 육군 요구 사항에 맞춰 개조하는 거죠. 기술 유출 걱정은 없나요? 상호 신뢰 협정을 맺을 거예요. 한국 기술도 보호받고 미국 기술도 보호받는 다음날 협정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한미 방산 전략 동맹 협정이라는 이름으로요.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기술 주권 상호 인정, 공동 개발 프로젝트 추진, 제3국 공동 수출, 인력 교류 확대, 분쟁 해결 메커니즘. 서명하는 순간 역사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귀국 직전 말했습니다. 해리슨,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에어포스원이 이륙하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동맹의 시작이라고. 언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역사적 화해,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었죠. 미국과 한국, 드디어 어른이 되다 이코노미스트의 평가였습니다. 윈인의 교과서적 사례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협정 발표 일주일 만에 한화주가 30% 상승, 로키드 마틴도 15% 상승, 폴란드가 즉시 환영 성명을 냈고 독일과 프랑스도 3국 방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미 협력 강화는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 이례적으로 긍정적이었죠. 러시아만 불만을 표했지만 무시할 수준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미 방산협력위원회 공동의장으로서 양국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첫 프로젝트인 K9 미국 버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미군은 첫 물량을 받았습니다. 신형 K9 시험 발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원이 보고했습니다. 명중률 99%, 기존보다 1% 향상됐어요. 한미 합작의 시너지네요. 맞아요. 미국의 정밀 유도 기술과 한국의 포신 기술이 만나니까요. K2 에이브람스 프로토타입도 공개됐습니다. 미국 전차 차체에 한국 포탑을 얹은 하이브리드 전차였죠.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손 들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100대 주문. 독일도 관심 표명했고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조지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기금도 조성됐습니다. 미국 정부와 한화가 공동으로 조성한 $10,000,000 규모였죠. 김 과장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이 하버드 복학했어요. 한미 화해 장학금도 받았고요. 김 과장이 밝게 웃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매튜 씨, 고맙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10년 복수 비자에 영주권 패스트 트랙이 포함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죠. 신청자가 3,000명이 넘었어요. 윤서진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한국 엔지니어가 이렇게 많았나 봐요. 이번엔 제대로 대우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원과 남산타워가 보이는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몇 달 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했나요? 강태원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못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네, 완전히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매튜, 대통령께서 당신을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로 지명하셨어요. 진짜요? 상원 인준도 문제없을 겁니다. 당신은 영웅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강태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네요. 한미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이 도울게요. 이제 우리도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게이츠도 변화의 바람을 느꼈는지 저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얕봤고 시대를 읽지 못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보세요. 강태원이 말했습니다. 각자 빛나지만 함께 더 밝아지죠. 한미 관계도 그렇겠죠? 그럼요.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한국과 미국이 진짜 친구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올해 가을, 오늘로 한미 방산협력이 새로운 장을 열었다. K9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됐다. 미국은 한국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한국은 용서하는 법을 보여줬다. 기술을 훔치려 했던 프로젝트 골든 하베스트는 실패했지만 대신 우리는 황금빛 미래를 함께 수확하게 됐다.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그날이 드디어 왔다. 한국과 미국이 형과 아우가 아닌 진짜 형제가 된 날이 이제 시작이다. 함께 서는 동맹의 시작. 지금까지 매튜 해리슨과 강태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이 한국 K9 자주포 기술을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진정한 동맹을 발견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갈등이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존중과 신뢰가 진정한 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이 당당히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70년간 쌓아온 실력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국의 진짜 힘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의 하위 파트너가 아닌 당당한 국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K9이 세계 최고가 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서는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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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